양주세무지협의 부장 홍선입니다. 저도 뭐 챗GPT나 제미니아나 클로버나 여러 가지 이제서 사용하고 있는데 복지 현장은 참 괴리감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사고 중심, 그리고 어떤 사건이 터지거나 하면 때는 그 이후에 이제 우리들이 대안을 세우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주로 사회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면은 지금은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 데이터 중심이라든가 예방 중심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개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AI를 사용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괴리감이 좀 크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내용들은 뭐 그 제 자료에 있는 것들은 다 패스하도록 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그 AI나 인공지능과 같아서 아니면 IoT 같은 거 사용하다 보면은 아무리 현장에서 제일 제약적인 것은 지금 예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교수 대표님도 오시고 계시고 모든 분들이 발표하실 때는 다 마찬가지로 말씀하실 때 이 예산 부분을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근데 사회 현장에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예산과 처우의 어떤 한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사용자들의 인권 및 처우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그동안 서비스를 수행했던 거에 비해서 또 다른 플러스 알파가 2개, 3개, 4개가 과중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굉장히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는 어려워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직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사람 중심의 복지 한계를 넘어서 뭐 정서불분이라든가 건강안전관리, 민지작업과 일상직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AI 또는 IoT 같은 것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현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그 협력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과연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이 업무를 담당을 할 때 과연 본인들이 솔선수범해서 이 업무들을 담당하고 싶어 할까? 라는 부분도 사실 우리들이 좀 고민을 좀 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들이 다 알고 있죠.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AI 뭐 노인들의 어떤 말벗 서비스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는 이런 한번 보시겠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아들, 딸이 보내준 선물이라는데요. 톱순이 덕분에 오늘도 약 먹는 시간을 잊지 않았습니다. 몸집은 작아도 제 역할을 톡톡히 하는 톱순인데요. 가족들의 대신에 할머니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시간마저 전달합니다. 내가 아들 약 먹을 시간이 되면 모르고 까먹고 있는데 그냥 꼭 알려줘가지고 내가 사람 약 그냥 보조점이 약하고 그냥 그냥 빼놓지 않고 정말 잘 먹고 있어가지고 덕분에 가족들도 할머니의 건강에 대한 염려를 덜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혈압 건강 관리를 위해 조금 싱겁게 드세요. 싱겁게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냥 달달하게 먹으면 맛있지. 에휴 정말. 할머니는 함께 이야기를 나눌 말동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하답니다. 네, 영상 보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우리가 지금 그 AI 인공지능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기초적인 어떤 것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클로버를 이용해서 하는 구동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근데 지금 유니테크의 알파 미니 인공지능 AI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 개의 가격이 얼마 정도 예측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맞춰보시죠. 이거 한 대 가격이요. 네. 뭐 장난감 같으니까 한 얼마 정도 할까요? 200만 원. 예, 네이버에 지금 검색을 해보시면 한 대당 한 120만 원 정도씩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 대당.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예산을 본다면은 지금 양대 장애인복지관에서 아산복지재단을 통해 가지고 이 로봇이 지금 300대가 30명에게 제공이 됐는데요. 예산은 그러면 한 대당 100만 원씩 30명 제공하면 얼마죠? 3억이죠. 네. 그러면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 로봇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제공될 수가 있는가?
아주 우리가 AI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그런 첨단 어떤 그러한 프로세스가 아닌 이런 가장 기본적인 어떤 단어 기계적 어떤 현상에 있어서도 이런 예산들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서 사람들에게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예방적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제공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역시 이 사업도 정보통신 장관상을 수상한 사업인데요. 2022년도부터 이제 2025년까지 해서 예산은 올해까지 1분 사업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면은 30명에게 이 기기가 AI 로봇이 제공이 됐다면은 그 이후에는 재원이 없으면은 더 이상 보급이 어렵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시겠고요. 그다음에 오아시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IoT 사업을 해가지고 말하면 이제 컨텐 같은 거 이제 장애인들 휠체어 장애인들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음성 명령이나 아니면 키보드 같은 거 스마트폰을 눌러가지고 컨텐을 달아준다거나 아니면 전구를 끈다든가 켠다든가 하는 이런 어떤 IoT 기술들을 사용하는데 이것도 1억 8,7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예산들이 사육 현장에서 과연 그 준비가 가능한지라는 부분 그리고 이런 기기들이 고장났을 적에 그것을 AS를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후 관리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 현장에서 사실은 굉장히 큰 고민거리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유지, 운영기금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런 일들을 거의 지금 해주지 않고 있고 민간에서의 어떤 사회적 기업 쪽에서만 이런 부분들이 좀 지원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도적 기반에서 스마트 복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현장의 어떤 재정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협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전문인의 양성도 필요했고요. 실무교육 확대도 필요했고 그리고 윤리적 어떤 활용 능력에 대해서 비판적 이해라는 것도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전국적 네트워크에 대해서 연대와 협력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간간히 어떤 기관의 어떤 프로젝트 사업으로만 이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굉장히 많이 미흡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돌봄의 주체에서 인간을 돕는 도구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도입될 때 사육 현장에서의 이야기가 충분히 반영되어지면서 충분한 예산 확보와 그리고 어떤 그들의 의지와 사육 현장과 그 다음에 대상자들이 함께 협력해서 이런 AI 시스템들이 좀 구축되어진다면은 분명하게 AI 시스템은 사육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육 현장에서 우리 현장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이 배제된다면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 얘기 두서없이 전달했지만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